안녕하세요. 198 고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주제는 이제 제가 저번에 공기업을 마지막으로 합격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이번에 또 다른 친구가 대학병원에 이제 정규직 최종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상을 남기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계약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대학병원 정규직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모 대학병원 정규직에 채용되었습니다. 저의 스토리 어떻게 취직을 했는지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부산이 본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졸업 후에 부산에서 별로 멀리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일단 타 지역은 원서 자체를 안 봤거든요. 그래서 공고도 작기도 했고, 그 한 번 뜨면 지원자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면접이나 뭐 시험을 보면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일단 경력을 좀 살려보고자, 그래서 일단 다른 타 지역까지 일단 원서를 넣었거든요. 근데 일단 강릉 아산병원에 그래서 원서를 넣어서 3개월 임시직에 붙었고, 일을 하다가 그게 연장이 되어서 총 8개월까지 일을 하다가 다시 계약 만료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있다가 이번에 제가 정규직 채용된 거기 병원에서 일단 계약직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직부터 시작하다 1년 정도 계약직을 하고, 원래 계약이 연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번에 의료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료 파업 때문에 병원 재정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서 공고 자체를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계약 만료로 부산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취업 준비하면서 다른 데 원서 넣다가, 이번에 제가 계약직으로 일했던데 거기 정규직이 떠가지고, 그래서 원서를 넣고 면접을 봐서 이렇게 최종 합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정규직 채용까지 되는데 기간이 대충 한 얼마 정도 걸리셨나요? 제가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뭐 다이렉트로 계속 꾸준히 하면서 정규직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중간에 공백기도 있었고 한 총 포함하면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정규직 되는 과정과 계약직이 되는 과정 그 두 개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부분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병원의 정규직은 그 위에 어떤 연차가 높으신 선생님들이 나가야지 자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가 들어와서 사람이 필요해서 정규직이 되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약직부터 했다가, 계약직 그 병원에 좀 좋은 인상을 남기셔서 정규직 공고가 뜨면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도 이제 계약직으로 하시다가 정규직을 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운이 계속 잘 풀리지가 않아서 계속 정규직을 꿈꿔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운이 좋게 이제 정규직에 있던 분께서 나가셔가지고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께서도 본인처럼 계속 계약직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겠네요? 그거 아니고도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립대학교 병원과 사립대학교 병원 이렇게 나뉜 걸로 알고 있고요. 공립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 병원, 그리고 경북대학교 병원 뭐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사립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영남대학교 병원, 가톨릭대학교 병원 그렇게 있는데, 사립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 계약직을 했다가 정규직을 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애초에 그냥 면접을 봐서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정규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 뭐 부산대학교 같은 뭐 일반 국립대 학교 병원은 전공을 시험을 치는데 경북대학교만 NCS를 시험을 필기 시험을 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북대 NCS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때까지 그냥 저희 방사선사는 그냥 저희 전공만 공부를 했지 뭐 NCS를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공기업 합격한 친구가 NCS를 쳤다고 했는데 뭐 그 친구는 쉽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국어 부분이 좀 약해가지고 그게 좀 빨리 속독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도 이제 지역 병원과 이제 큰 대학 병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병원은 한 번도 원서를 넣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대학 병원을 넣었는데, 지역 병원 말고 대학 병원을 고집했었던 그런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학병원 자체가 더 크기도 하고 그리고 연봉에서도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년이 끝나면 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을 고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 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다른 주위의 친구들은 취직을 했다는 소리 들리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계약직을 한데 정규직 자리가 언제 뜰지 모르니까 그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학병원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따로 본인들이 준비해야 될 과정 같은 것들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교는 방사선학과를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토익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긴 한데 근데 그 병원마다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충족시켜야지 원서를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경북대학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북대학교 병원은 필기시험을 NCS를 치기 때문에 NCS를 좀 꾸준히 공부를 해 두시면 아마 경북대학교 원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실 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제가 말한 거지만 이게 제 주관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이걸 무조건 믿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지금은 좀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취업 준비할 때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공립대 학교 병원에 아마 들어가는 게 꿈이지 않았나. 그때 갔었으면 조금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후회를 안 하시게끔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국립대 가라는 이유는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립대를 가게 되면 이제 계약직이 아닌 바로 이제 정규직으로 취업이 가능한데 국립대가 아니라면 계약직을 꼭 거쳐서 정규직으로 가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앞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공부를 처음부터 열심히 해서 국립대를 가서 조금이나 쉽게 이제 정규직을 가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